어제로 12구 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야 3당은 이상민 장관 파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이 과정을 계속 지켜본 유가족들은 과정과 결과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고 이지한 씨 어머님 조미은 씨 스튜디오에 지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지안이 엄마 조미은입니다. 어제 국회 직접 가셨죠? 네. 가셨고 어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어제 있었던 장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준비된 영상이 있으면 어제 조수진 의원과 사이 있었던 영상 일을 담은 영상입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한강동 실장.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한강동 술자리 의혹을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쉽게 들어보는 거예요. 정치가 시작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 나가야 됩니다. 가중시키거나 그리고 긴급을 보고서 채택하고 청년도 술자리가 무슨 상관인데 조수진아 너 뭐 우리 앞에서 뭐 우리 편이 돼? 너 진짜 인간이 맞냐? 너 얼마나 살고 싶어서 그러니? 너 우리가 죽어야지 정신 차릴래? 보고서 채택하고 무슨 상관인데 전주혜 의원님 김영덕 의원님 도와준다 했잖아. 조수진 의원이 갑자기 이제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꺼내면서 아버님도 이제 견딜 수가 없어 하셨고 어머님도 마찬가지 상황이셨던 것 같은데 어제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는 저희가 가지 않아도 잘 되리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일산에서 또 저희가 또 육아협 대표로 참여할 일이 있어서 국회는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급작스런 전화를 받고 저희가 부랴부랴 갔는데요. 전주혜 의원하고 조땡땡 이름을 말하기도 참 아까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분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두 분이 아마 파행으로 이끌려고 작정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파행하라 전주혜 의원은. 그리고 너무 분해서 말이 잘 안 나와. 조수진 의원이 조수진 의원은 또 무슨 청담동 술자리를 예를 들면서 기간보고서 채택이 어떻게 해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그게 무슨 상관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고 파행으로 이끌려고 하는 작정을 하고 들어와서 그런 발언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고 또 저는 조수진 의원을 따라서 있는 곳으로 갔지만 문을 잠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밖에서 너도 엄마라면 너도 자식이 있다면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25년간 소중히 키웠던 아들을 잃은 엄마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 청문회 다 필요 없다. 수채에 내 아들을 돌려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청담동 술자리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런 상관이 없죠. 파행을 이끌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라고 생각해요. 보고서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내용 안에는 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도 들어있고 이 장관 즉각 파면도 들어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사과를 요구하는 거죠. 네네. 네.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가 가장 중요했던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장관 등 증인 8명에 대한 위증을 고발한 안건도 들어있고요. 네, 그래서 독립조사기구 설치하는 것이 저희들에게서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에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정조사 과정도 다 참여하셨는데. 과정은 처음에는 여당이 전부 불참한 걸로 이제 얘기됐잖아요. 예. 그래서 가서 참여해달라, 국회로 복귀해달라라고 애걸복걸해서 들어온 국정조사였는데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유가족 편에 서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신현영 의원 한 사람에 대해서 7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고 초점은 말은 하되 죄가 있으면 죄를 묻되 그 중요한 시간에 7명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질문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 사람이 질문했으면 6명은 다른 질문을 했었어야죠.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 가서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누가 왜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정 어리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은 뒷전으로 하고 같은 사람 한 명 몰아넣기로 하는 질문에 정말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 서울시가 3번에 걸쳐서 행안부 장관에게 행안부 쪽에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뭐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자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유가족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 지한이 아빠랑 제가 1번이 됐었거든요. 1번이 돼서 2번 유가족분을 만났고 번호로 이제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희생자 기준 110명, 그다음에 유가족 기준 200명이 모여 있는 상태니까 네. 저희로서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아무도 참여 1도 가르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바닥부터 미친 듯이 헤매가지고 유가족들을 찾아냈다는 점에서는 저희에게는 아주 커다란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 110명이 모이는 것도 유가족들 스스로 노력해서 네, 희생자가 110명이고 유가족이 유가족, 200명입니다. 네.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찾은 거 아닙니까? 네, 1부터 지금까지 네, 유가족은 200명이 될 때까지 희생자는 110명이 될 때까지 네, 저희가 다 스스로 모아서 네, 연락해서 그 정부에서 희생자들끼리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알려주지 않으니까 너무 네. 답답해서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서로 어디인지 서로 찾기 시작했고 네, 네. 그렇게 한 그래서 결국 희생자 110명 유가족들이 모이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이 과정 중에 행안부는 명단을 준 적이 없죠. 준 적 당연히 없죠. 요구했어도 주지도 않았고 며칠 왜 안 전까지만 줬을까요? 해도 유가족들이 모여서 무언가 자신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발언을 공격 모의를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네, 그 뭐 심중은 알 수 없으나 네, 저희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생각하기에는 가셨죠. 이해 안 가죠. 왜냐하면 서로 모여서 글쎄요 자식을 잃은 부모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그 뭐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치유될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가 웃는 것이 상대방 어느 누군가가 보기에는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웃기도 하네 그런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상황에서조차도 유가족들끼리 모여서는 슬픔을 서로 끌어안고 울 수 있고 또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이 있었다면 그런 점을 말하면서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트라우마 센터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다시 그 사건을 떠올리고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듣는 사람은 그렇겠구나 하면서 지안이 누나도 트라우마 센터에 갔었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그 상황이 돼보지 못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답변은 또 한 번에 이게 그럼 내가 무슨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한 거지? 그런 생각에 지안이 누나가 먼저 가서
치유가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 부부 둘도 네, 가려고 했지만 침울한 얼굴로 나오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의미가 없구나. 가서 또 내가 같은 말을 지안이 누나 다음, 나 다음 지안이 아빠 이렇게 3번을 반복해야 되겠구나.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할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네, 절망 속에서 트라우마 치료는 멈췄습니다. 근데 사실 지안이 누나는 내가 대신 갔어야 한다. 우리 셋이 여기서 그만 삶을 멈추면 어떻겠냐라는 굉장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들어가서 그런 말을 했을 때에는 네, 과연 그것이 어떤 사람이 앉아서 트라우마를 하는지 네, 의문스럽습니다. 충분한 도움은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런 감정을 공유하고 치유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그렇죠. 같은 네. 일을 겪었던 맞습니다. 유가족들뿐이고 네. 그래서 유가족들이 모이고 싶었는데 명단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 네. 유가족들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110명 희생자 네. 유가족들이 모이게 되었다. 그분들은 같이 모였을 때만 치유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럼요. 같이 모여서 서로 먼저 간 아이들의 이야기 또 그 중에는 선생님도 있었고 그다음 변호사도 계셨고 그다음에 저희 아들같이 배우의 길을 걷고 있는 아이도 있었고 뭐 모델도 있었고 또 패션 디자이너도 있었고 수많은 꿈을 가진 정말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서로 울고 웃고 또 미래를 다짐하면서 서로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 이후에 어떤 유가족들은 본인들이 이상한 일을 겪고 있다는 식의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겪고 계시는 겁니까? 네, 아주 이상한 일, 수상한 일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에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저희가 어머님들이 이제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겪었던 그 당시 상황을 이제는 그 전에는 너무 슬퍼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당황해서 기억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번 더듬어서 그날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얘기만으로도 시신 없이 장례를 치르라. 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못 만지게 했거든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시신의 훼손이 간다면서 얼굴도 못 만지게 했다고 합니다. 영안실에 있는 아이를 꺼냈을 때. 그래요? 네. 그리고 조사할 게 있으니 휴대폰은 나중에 주겠다. 뭘 조사했을까요? 저희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휴대폰을 부모가 있으니까 전에 줬어야 되는데 뭘 조사할 게 있어서 나중에 준다고 했을까요? 그 얘기는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애플워치에 맥박이 뛰고 있었는데 왜 내 아이가 주검으로 돌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 그다음에 조소를 꾸며야 시신을 데려가서 발인 전에는 돌려준다고 들었던 어머니. 그다음에 저는 지안이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네. 딸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이거 만약에 제 아이가 딸이었다면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팬티까지 가위로 찢어서 알몸으로 만들어서 흰천으로 덮어서 가슴 위만 볼 수 있게 아래는 내리지 말라. 네, 그렇게 한 이유도 알 수 없고 또 부모인 우리조차도 딸아이의 벌거벗은 모습은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부모 동의 없이 팬티까지 다 가위로 잘라서 그렇게 놔뒀을까요? 폐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타난 것만으로도 또 부검을 치러야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들은 어머니. 그다음에 고등학생을 참사 다음날 경찰이 조서를 꾸민다면서 50분간 혼자 들어가서 그날을 다시 반복해서 기억했어야만 하는 그 아이. 네, 그 아이는 그러한 일들이 원인이 돼서 네, 자살을 한 계기가 됐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이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8가지인데요. 저희 희생자가 123명 정도 되죠. 159명에서 26명을 빼면은 133명이네요. 네네. 지금 133명의 내용 중에 지금 나온 건 8건이잖아요. 그중에 공통적인 것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는 하나 둘씩 네, 까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국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긴 부분도 있겠지만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분명히 생기겠죠. 제 생각엔 설명을 들어서 오해가 생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설명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요. 아예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태원에서도 내 아이의 시신 옆에 부모가 있었음에도 실종 신고를 먼저 하고 가서 기다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내 아이의 시신이 그 앞에 있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그런 없죠. 폐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조차도 왜 내 아이가 거기에서 시신으로 있었는지, 어찌하여 그렇게 다 모여서 그렇게 흰천으로 덮어서 아니면 노란 수건으로 덮어서 그렇게 알몸으로 있었는지, 그 현장에서도 알몸으로 있었다고 하더군요. 영안실에만 알몸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현장에서 보신 분들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할 것이며, 참 답답합니다. 네, 아직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 둘씩 벗겨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유가족들이 판단한 이유는 뭔가요? 독립적인 조사 기구라는 것은 지금 특수본의 조사 결과는 제가 특수본의 조사 결과를 TV에서 듣고요. 군중 유체화라는 말을 처음 태어나서 들었거든요. 군중 유체화. 네, 제 발음하기도 어려운 5글자인데요. 저희 유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또 김어준 씨도 그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처음 모르겠어요.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죠. 네. 네.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마치 그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너네들이 부딪혀서 죽게 된 그렇죠. 것이다라는 원인을 제공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잠시 내가 지식인이라면, 정말 점잖은 사람이라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언어 도단이다,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8글자로 말할 수 있었고, 내가 만약에 정말 엄마의 심정으로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제 진심을 표현하자면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 그때의 순간만큼은 이게 욕인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저는 이걸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날의 억울함도 잊을 수 없는데, 아이들을 마치 그날의 참사의 원인으로 몰고 가는 특수본의 수사 결과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라는 것은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말하는 거고요. 또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조사기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형사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냥 진상을 밝히는데, 진상을 규명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서 진상이 규명되면 그 다음에 특검까지 가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앞으로 남은 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가족 협의회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활동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럼? 유가족 협의회 차원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활동은 이제 국정조사가 이제 조사 보고서 채택이 이제 어제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추이하고 지켜보면서 이제 상황을 진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부터 이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독립조사기구 설치와 또 진상규명이 잘 되면은 될 수 있도록 믿고 있습니다만, 이제 특검까지 가는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이 이제 점점 잊혀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다 끝났다고 하겠죠, 당연히. 특수본 수사가 끝났으니까 끝났다고 할 텐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시작도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 사안은 따라가면서 어떻게 일이 진척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님 혹은 아버님 혹은 다른 유가족분들을 모시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독립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저는 이 참사를 살인죄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죽었어도 살인죄를 의심해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159명이나 되는 찬란한 미래를 가졌던 젊은 아이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경찰의 대비 한번 받지 못하고 와서 아무 대응 없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공무원이라면, 경찰이라면 구할 수 있었기에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작위한 살인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과실치사,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는 물론이고, 아이들이 죽은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일이기 때문에 살인죄를 주장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2월 4일 2시경, 아직 시간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그때 추모제를 광화문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아이들의 영혼이 억울하지 않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 이재한 시어머니 조미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